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오후 10시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이제 5, 6, 7, 8,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 4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국회라는 무대를 갖게 되니까 아주 무대를 장악한 연예인처럼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청문회장에서 또는 국회 바깥에서, 그리고 연일 텔레비전, 유튜브 등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한 활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활동량의 질도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발표된 조원시 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2,200명의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자기 대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등은 이재명 39%, 한동훈은 28%로 2등, 3등이 이준석 의원으로 나왔습니다. 조국 의원을 제쳤습니다. 5.5% 지지입니다. 조국 의원은 5.4%,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4.1%,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3.9%, 오세훈 서울시장은 3.4%, 김동연 경기지사는 3.1%, 안철수 의원은 2.1%였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역시 18세에서 29세 사이 지지율이 14.4%로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여성으로부터의 지지율은 남성보다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이 보수진영 후보군에서 앞으로 한동훈, 이준석 경쟁 구도가 생기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7년 대선에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한동훈, 이준석 구도가 되면은 50대 대 40대 구도가 되어가지고 보수진영의 일대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단일 후보가 된 사람이 이재명이든 누구하고 상대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김종인 씨가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물론 아직은 이준석 의원이 갈 길이 길어요. 특히 개혁신당이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신당 3석은 아주 질이 높은 3석입니다. 전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가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고, 세 사람이 아주 젊고 인상이 좋습니다.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들 관상이 별로 다 좋지 않아요. 더 짜증내고 화내고 또 너무 사늘하고 하는 이런 구도인데, 그래도 인간미가 느껴지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개혁신당 국회의원 3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이 활동량이 많다는 것은 생산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정치든 기업이든 활동을 많이 하면은 기업인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인기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준석의 인기는 어마어마한 활동량에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 활동량이 질이 높다는 것은 이준석 의원이 텔레비전에서 나가든지 라디오에서 나가든지 하는 일문일답이 다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정보가 많다는 것이고 시각이 참신하다는 것이고 표현 능력이 아주 대중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이틀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창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급 지급 특별조치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왜 보도가 되느냐 하면은
그 설명이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물가만 자극할 뿐 효용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무작정 2,000명 늘려놓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다 함께 사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의원의 말솜씨입니다. 한쪽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이준석, 윤석열을 묶어서 비판을 하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밤 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 공감과 인터뷰하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기에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 모두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다. 그런데 당장 13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장에 불리게 되면 물가 상승은 자명해 보인다. 물론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가계 숨통이 트이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물가가 올라버리면 말짱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민생지원금에 들어갈 13조 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명확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행 3,000명인 의대생 입학 정원을 60% 2,000명 늘린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결정했는데 적어도 이 수치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25만 원이라는 금액도 나중에 끼워 맞추지 말고 왜 25만 원이냐를 민주당은 좀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축소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달라졌네라고 보일 법한 부분이 좀 있었다. 재정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도 칭찬해 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검찰을 기반으로 사람 잘 잡아 가두는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 등 돈 잘 쓰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시절에 돈을 알맞은 곳에 썼다는 것 때문에 부각된 정치인이기에 재정 상황까지 걱정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항상 이렇게 비판을 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이 말에서는 어떤 균형 감각이 느껴집니다. 이게 자꾸 축적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이준석 하면은 뭔가 미래를 말하는 사람, 그 말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비판을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지런한, 그리고 머리 좋은, 그리고 용감한 이준석 의원이 무럭무럭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